금쪽 같은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사를 오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제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저의 삶에 굉장히 만족해요. 아마 그때 제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면 남편의 비밀을 알 수 없었겠죠.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정리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빨리 결혼한 편이에요. 다들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느라 바쁠 때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사업을 하는 집안이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었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왔기에 아버지는 늘 집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는 남편에게 반했었기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취업 준비생이었고 아르바이트도 2개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사는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그런 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제가 더 벌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사귀고 몇 달 후 바로 결혼하자고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제 청혼을 거절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남편을 찾아가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저에게 화도 내보셨지만 제 마음은 그럴수록 더 커져갔고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 다들 손가락질도 했고 저를 걱정해주는 척 충고와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아직 철이 없다며 결혼식장에서 저를 혼내기도 하셨죠. 솔직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죠. 남편과 결혼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한창 사업을 제대로 공부하느라 바빴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저보다 더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절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죠. 저희 부부는 정말 잘 맞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늘 각자 있었던 하루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면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도 같이 출근 준비를 했죠. 이렇게 1달, 2달 행복하게 사니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에요. 아직 20대여서 임신에 대한 조급함이 없었는데 사이가 워낙 좋아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와 남편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할 남편을 상상하면서 알렸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회사에서 뛰어다니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팔불출이었고 가정에 엄청나게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육아를 많이 도와줬고 저보다 살림에 더 능숙했거든요. 이제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다 아니까 전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남자를 데리고 왔냐며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버지도 처음에는 사이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제가 이 사람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으니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리를 한 뒤 최대한 빨리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떡할 뻔했나 싶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고 다른 날들과 똑같았어요. 아들도 성실했고
저와 남편에게 애교 많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전화가 오셔서 혹시나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라도 친 건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민수 어머니 맞죠? 저 민수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말고 여자 대 여자로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약속을 잡았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길래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당일 날까지 담임 선생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도통 감을 잡지 못했어요. 원래 친하지 않은 사이고 아들 이야기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담임 선생님 신분이 아니라 여자 대 여자로 만나자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담임 선생님은 오렌지 주스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분 동안이나 선생님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왠지 주저하시는 듯한 표정이었고 계속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내뱉은 첫 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민수 아빠랑 사귀어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한 대 친 기분이었습니다. 이 말로도 충분히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 임신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한 번도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갔고 저희 가족은 늘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출근 잘하라며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해주던 남편이 눈에 훤한데 그런 남자가 뜬금없이 불륜이라뇨? 그것도 모자라 아들 담임 선생님이랑 말이죠.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었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히려 당당했고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누가 저를 상대로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말이 없는 제게 구구절절 자신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더군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럴싸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에 학부모 상담에 많이 참석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성적은 어떤지 등등 담임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선을 많이 그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저돌적으로 자신한테 직진했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당당해졌고 결국 임신까지 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원한다면 제 아들까지 키운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아들의 담임을 하고 있으니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아들과 담임이 워낙 친해서 새엄마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미 그 여자는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식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제 아들까지 넘볼 생각을 하나요?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하고 예의가 없었어요. 저는 냅다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고 이런 사람과 만나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죠.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말을 했어요.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말이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은 그 여자가 임신한지도 몰랐다고 했고 그 여자와 살림을 합칠 생각도 전혀 없었대요. 남편 말로는 그 여자가 먼저 자신한테 꼬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둘이 말이 아예 정반대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죠. 남편은 거의 울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며 정신 차리겠다고 했죠. 무엇보다 그 애는 무조건 지우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은 세상에 아들 하나밖에 없다며 절대 그 여자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죠. 너무 혼란스러웠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들에게도 들렸나 봐요.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갑자기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희 부부에게 이혼하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따로 살기 싫다고. 라며 제 바지춤을 잡았고 저는 아들의 손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까지 이혼을 하지 말라달라고 애원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모두가 원하는 결과로 가니까 선뜻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하다는 것 알지만 그때 저는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매달렸을 때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순간 철컥 내려앉는 거 있죠.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 고맙다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로 했죠. 남편은 그 뒤로 정말 잘하긴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아들도 학교를 전학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휴대폰을 먼저 보여줬고 제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의심스럽고 다시 그 여자를 만날까봐 무서웠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저와 아들에게 잘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을 덜게 되더군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니까 기분도 좋았고 이제 다시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같았죠. 몇 년간 정말 행복했고 점점 과거의 기억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집에 한 번도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 집 금기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있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들이 금방 고등학생이 되더라고요. 다른 아들들처럼 사춘기라서 그런지 말도 없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늘 아기 같고 귀여운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제가 자신을 귀엽게 여기는 걸 싫어했고 늘 강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다감했고 저희 가정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을 다 칭찬했죠. 이사간 곳에서도 이웃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부럽다고 입모아 말할 정도니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리지만 티를 낼 수 없으니 조용히 웃으며 넘겨요. 그래도 제가 눈 한 번 감으니 이런 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새 출발한 지 몇 년 만에 저희 집에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불행은 제발 이걸로 끝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얼마 안 돼서 화장실에서 걷다가 제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걷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먼저 대리석에 부딪혔고 결국 저는 쓰러지고 말았죠. 화장실이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았고 저는 쓰러진 채로 혼자 몇 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직원이 저를 발견해 주었고 겨우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한 뇌출혈이었고 응급수술을 몇 시간 동안이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지만 눈을 떠보니 한 달가량 제가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했고 의사들도 기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의식도 없이 인공호흡기만 난 채로 누워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니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었던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옆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살이 빠졌는지 얼굴에 볼살이 하나도 없어졌고
다크서클도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제가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이니 아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 일어나? 이 말을 하며 저를 냅다 안고 울었죠. 엄청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던 아들이 갑자기 이러니 너무 놀랐습니다. 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제 옆에는 남편이 없었어요. 출근을 하러 간 건가 싶어서 아들에게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들이 그새 의사 선생님을 불렀고 정말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고 죽다 살아난 기분이란 것을 그때 처음 느껴보았죠. 제가 말을 쉽게 하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제 간호를 혼자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와이프가 아픈데 어디서 뭘 했는지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저는 밤새 눈을 뜨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분명 엄마 눈 떴다고 알렸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아들은 남편을 대신해 제 옆에서 간호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병실에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인공호흡기도 뗐고 재활치료도 시작했어요. 말도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행방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갑자기 제 눈을 피하면서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 같았고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장 말하라고 하니 아들이 한숨을 내뱉으면서 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내내 엄마 태어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라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배신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생사를 오갈 때 아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이 제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하는 모습을 말이죠. 아들은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치며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은 아들을 설득했대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엄마도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 얼른 보내고 새엄마랑 같이 살자. 너 동생도 생겨. 네가 행복해하는 게 엄마도 행복할 거야. 이 말을 하며 제 생명을 맘대로 끊으려고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진 줄 알았던 그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대요. 그동안 저 몰래 계속 만나왔고 아이도 낳아서 양육비도 꾸준히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남편의 설득에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병원도 찾아왔대요. 제 병실에 그 여자가 온 적이 있다고 하니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그들의 연락에도 무시하고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둘이서 낳은 아이까지도 데리고 와서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그 여자와 남편이 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들었대요. 바로 제 사망보험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남편이 저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제가 죽으면 저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은 자기한테 올 거라며 정말 설레어했고 그 여자와 부유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말을 했대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빠한테 남은 전까지 탈탈 털리다 못해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설득에 넘어가지 않은 것도 있죠. 그 뒤로도 계속 와서 설득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 결국 포기하려고 할 때쯤 결국 외할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병원에 잘 오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었대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상했던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누워있는 동안 이혼까지 끝냈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아들도 전혀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이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인 것인가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고, 무엇보다 상처받았을 아들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고, 앞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는 말도 했어요. 아마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엄청 힘들었겠죠? 그 자리에서 아들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아들은 제가 우는 동안 계속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간호를 받고 건강한 상태로 퇴원을 했고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몇 달 만에 출근이라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새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지금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제가 깨어난 건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도 오고 만나자고 하지만 저는 절대 만나주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고 제 인생의 큰 오점입니다. 아들을 낳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